여러분이 그런 그 오픈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의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할 때 사실 그 뒷단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거냐에 대한 로직은 뭐 나름 개발 출신들이시면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정리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사용자랑 접하는 그 프론트엔드 단에서의 어떤 UX를 어떻게 줘야 될까? 사실 저희가 뭐 기존의 앱이나 뭐 웹 이런 데서 이제 화면 기반으로 사용자와 인터랙션 할 때는 좀 사용자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경험에 기반해서 디자인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을 하고 어떤 기능을 만든다면 실제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보이스 UX 디자인이고요. 일단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보이스 인터페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도대체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다른 인터페이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사용자가 보이스 인터랙션을 쓰는 그런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단계들에서 어떤 UX적인 이슈들이 있는지, 그래서 개괄적인 일단 1번 내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지켜야 되는 디자인 가이드가 뭐냐, 도대체 뭘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냐는 좀 구체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제 저희가 만든 그런 서비스의 VX 시나리오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했구나 하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요즘 막 뜨고 있는데 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뜨고 있을까 하면 크게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뭐 장점을 갖고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말로 하는 UI인 거죠. 그래서 뭐 기존에 핸드폰 못 쓰시던 할아버지, 뭐 터치하기 어려운 꼬마아이, 뭐 이런 애들도 그냥 말로 뭐 아리아 뭐 해줘 하면 아리아가 해주죠. 뭐 아리아 날씨 알려줘 하면 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들의 그런 허들이 굉장히 낮고 쉽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쇼컷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뭐 앱에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이체를 하려고 하면 뭐 일단 로그인하고 메뉴를 찾아서 이체 메뉴 찾아서 뭐 금액을 입력하고 뭐 하고 막 단계가 엄청 길죠. 하지만 예를 들어 그게 보이스 인터페이스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아리아 국민은행에서 뭐 엄마한테 2만 원 이체해줘 하면 그냥 쇼컷으로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사용자의 명령 한 번으로 동작을 다 실행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손과 눈이 굉장히 자유롭게 다른 일을 하면서도 쓸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누구를 여러 POC, 그러니까 여러 기기에 뭐 스피커에도 들어가 있고 팀앱에도 들어가 있고 BTV에도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용률이 제일 높은 거는 팀앱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앱에서 사용자들은 운전을 하면서 내가 기존에 어떤 다른 장소로 가려면 화면 터치해서 자판으로 뭐 목적지 치고 검색해서 목적지 목록 나오면 그 중에 선택해서 가고 이런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운전 중에는 또 손을 떼고 눈을 떼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음성으로 그 장소 검색을 할 수 있거나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쩔 수 없이 눈과 손이 써야 되는 다른 곳에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음성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명령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굉장히 감성 매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 그 목소리를 통해서 어떤 상대방의 기분도 파악하고 혹은 어떤 그 의인화해서 그 대상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갖는 그런 특징이. 그래서 이 기존의 어떤 디바이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그러면 이제 이 핸드폰의 터치로 이렇게 조작하는 것보다 말로 이렇게 얘랑 인터랙션 하면 사람들이 이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감성적으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요. 혹은 뭐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로또 당첨번호 알려줘 할 때
기존에 그냥 GUI에서 뭐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는 몇 번 그냥 화면에 공으로 해서 뿌려주는 것과 그걸 좀 더 사람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막 뒤에 막 축하합니다 막 폭죽 터뜨리고 이러면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운드로 음성 인터페이스로 제공한다고 하면 뭔가 이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두두둥둥둥 깔아주면서 이번 주 당첨 번호는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방송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어떤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 5번째는 그 어텐션과 커버리지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소리는 내가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지만 소리는 귀를 막아도 정말 세게 막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들리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어텐션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광고를 하고 싶어. 거기에 광고 패널,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나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거기를 똑같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소리로 뭔가 소리를 들려주면 사용자들은 그게 보기 싫어도 듣게 되고 어텐션이 가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큰 5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 왜 그동안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뜨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게 왜 뜨냐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실 그전에는 받쳐주질 못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음성 인식이라던가 합성. 그러니까 인식은 사용자가 하는 말을 이제 시스템 기계가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 하는 거고 음성 합성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말하듯이 표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이제 언어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하는 말의 그 의미를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역량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 이해라고 해서 사용자들이 실제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을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잘 추론해내는 그런 것들이 역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역시 뭐 컴퓨팅 파워나 네트워크 그 파워도 계속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장점으로 해서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그러면 모든 데다 다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이스 인터페이스를 쓰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휘발성이고요. 그러니까 말로 들은 얘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우리가 흘린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어떤 동작을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네 집 전화번호 알려줘 이랬는데 아리아가 친구네 집 전화번호는 010 뭐뭐의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도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걸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저희가 보이스 인터페이스에서 줄 때는 이런 그 정보의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주는 정보의 양을 사실은 굉장히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컴팩트하게 가져갈 때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어떤 중요한 정보를 먼저 줄 것인가. 모든 정보를 그냥 쭉 다 나열해주면 그 정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내가 이 정보를 주는 게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닌가? 얘를 뭐 이렇게 잘라서 단계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섭 현상인데 음성으로 말할 때 내가 다른 소리가 섞여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 제공 장소를 고려를 해서 음성 인터페이스가 제공돼야 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기차역이나 마트에서 음성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려면 그 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에 대고 집에 있는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대고 말할 때는 거의 잡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뭐 기차역에 누구 스피커가 장치가 돼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서 막 뭐 해줘 뭐 날씨 알려줘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게 나만의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막 잡담하는 얘기 뭐 소음 이런 것들이 섞여 들어가면 정확한 동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음성 인터페이스 서비스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생활 침해. 음성은 내가 듣기 싫어도 듣게 되듯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도 그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은행 계좌이체 같은 상황에서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짜면 사용자가 거기서 내가 비밀번호를 말할 때 그 비밀번호를 옆 사람들이 다 듣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감한 정보들은 가급적인 음성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의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해상도 정보라고 해서 이 정보 음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 1번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예매를 하는 서비스를 뭐 하나를 기획한다고 하면 영화 예매할 때 뭐 극장 고르고 영화 고르고 시간 고르고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예를 들어 좌석 고르기가 있어요. 그럼 이 좌석 고르기를 음성으로 만약에 해주게 되면 원하시는 좌석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좌석 번호도 잘 모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좌석을 그렇다고 해서 자 원하시는 좌석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뭐 앞에서부터 A부터 F까지 뒤로는 뭐 1부터 뭐 50까지 있어요. 어떤 좌석을 고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머릿속에서 그걸 그릴 수가 없죠. 이게 A가 어디고 숫자가 어딘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밀도 있는 그런 곳에서 골라야 되는 그런 태스크는 사실 음성 인터페이스에 적합하지 않고요. 그런 거는 오히려 과감하게 만약에 서비스를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이스 UI를 통해서 어떤 제공하려는 거는 어떤 정보의 탐색 과정 같은 것들을 좀 생략하고 쇼컷으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기능 위주로 디자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진짜 우리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모든 기능을 다 음성으로 제공을 하기에는 이런 한계점들을 고려를 해서 불필요한 상황에서의 기능은 과감히 음성에서 포기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이스 인터페이스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어떤 보이스 인터페이스로서 인터랙션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첫 번째 일단 그냥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거죠. 누구 스피커든 뭐 어떤 인공지능 스피커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호출어를 발하거나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아 하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부르면 얘가 띵동 하면서 깨어나죠. 깨어나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이제 듣고 있다는 표시를 계속 보내겠죠. 자, 계속 말씀하세요라는 식의. 그게 이제 리스닝 패시브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내가 하는 말들을 얘가 알아들으면서 그 말들을 화면에 이제 표시를 해주기 시작하죠. 그런 그 상황을 리스닝 패시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둘 다 어떻게 보면 리스닝 상태인데 얘는 아직 사용자가 발화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고요. 사용자가 이제 발화를 시작하면 그때 뭔가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막 이렇게 바뀌면서 아, 사용자가 말하고 있구나 해서 이런 걸 이제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리스닝 액티브 상태가 되고 그 상태에서 내가 뭐 명령을 끝나면 이제 그 명령을 갖고 얘가 이제 서버를 보내든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싱 단계를 지나서 그래서 아 얘가 뭐 말한 말은 이거구나. 뭐 예를 들어 날씨 알려줘 그랬으면 날씨 알려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막 분석을 해서 아 그래서 날씨를 알려줘야 되겠구나 해서 리스판딩 답변을 내보내죠. 그래서 뭐 오늘 날씨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고 있는 중에 답변이 완료가 되면 다시 이제 대기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혹은 그 상태에서 이제 답변을 내가 그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도 역시 대기 상태로 돌아갈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은 답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명령을 받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람 맞춰줘 했더니 몇 시로 알람을 맞춰드릴까요? 라는 리스판딩을 보내고 다시 리스닝 상태가 돼서 그 상태에서 뭐 7시 하면 아 7시 알람을 맞춰드릴게요. 뭐 이렇게 다음 연속 대화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5개 상태에서 서로 이제 인터랙션을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보이스 인터랙션의 약간 기본 플로우라서 뭐 당연히 아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VUX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항목들이 좀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리아 하고 부를 때 요 리스닝 패시브 상태로 넘어갈 때 요 웨이크업 워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기 상태에서 얘를 먼저 깨우는 거죠. 깨워서 하는데 이 웨이크업 워드를 어떻게 할 거냐가 또 제일 일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크업 워드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아리아, 뭐 클로바, 알렉사, 뭐 헤이 카카오, 티메바, 뭐 티메바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그런 그 웨이크업 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워드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정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편의성이. 그러니까 발음하기 좋고
친숙한 느낌을 줄 수 있는가. 근데 반대로 차별성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폴스 웨이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리아라고 하면 사실 발음하기도 좋고 뭐 사람들이 뭐 느끼기도 아리아 하면 뭔가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이 괜찮은 느낌이죠. 근데 이 아리아라는 발화는 웨이크업 워드는 아니야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누구 스피커에서 이 폴스 웨이크업,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자가 웨이크업 시키려고 아리아라고 말 안 했는데도 얘가 깨어나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은데 그 잦은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옆 사람하고 뭐라 얘기하다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데 얘가 깨어나서 아리아 부르셨나요? 하고 깨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아리아는 어떻게 보면 차별성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웨이크업 워드고요. 하지만 어쨌든 마케팅 측면에서 제가 이걸 고를 때 사실 저희가 VUX가 이때 힘이 없을 때여서 그 결정을 할 때 그걸 못 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뭐 클로버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네잎 클로버라는 단어가 실제로 많이 발현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혼동될 여지들이 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요 웨이크업 워드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는 그 인보케이션 네임이라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를 만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일단 아리아 깨운 다음에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 시작해줘. 뭐 프로야구 중계 서비스 시작.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이제 인보케이션 네임이란 걸 각각 그 플레이명 앞에 붙이게 되실 건데요. 이 인보케이션 네임을 지으실 때도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별화해서 사용자가 발음하기 어렵게 만들면 사용자가 말하기 어려울 거고 너무 또 친숙하게 발음하게 하는데 그게 기존의 다른 서비스랑 충돌이 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인보케이션 네임을 정하실 때 좀 주의하셔서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각종 상태에 대한 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사실 요거는 이제 플랫폼 단에서 누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기본, 네. 이 각각의 단계에서 그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디자인할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 다양한 사용자의 발화 패턴에 대해서 대응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플레이를 만드시는데 그 플레이에서 어떤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담 퀴즈라는 여러분이 플레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리아 속담 퀴즈 하자 이랬더니 네, 속담 맞추기 퀴즈를 시작할게요. 뭐 땡땡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주먹, 2번 보자기, 3번 바늘. 이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럼 사용자들은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거는 1번, 2번, 3번 이렇게 답을 몇 번이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는데 실제 사용자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그냥 3번 바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바늘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어떤 그 발화에 되게 베리에이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베리에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단에 이 질문을 적어도 이 중 정답은 몇 번일까요? 뭐 정답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가 나가면 그 뒤에 나오는 뭐 바늘 이런 식의 발화의 비율은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실제로 사용자였던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발화의 상황을 예측을 해서 혹은 사용자가 해야 될 발화에 대해서 앞단에 좀 더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차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막 대화를 교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획할 때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런 사례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반바지 입어야 돼? 뭐 이런 발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알려줘라는 사용자의 발화를 저희가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날씨 알려줘와 비슷한 거는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오늘 더워? 뭐 오늘 기온 얼마야?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베리에이션이 있겠죠. 그런 베리에이션을 사실은 충분히 좀 이렇게 학습을 시켜 놓는 게 나중에 실제 서비스 할 때 사용자들이 유사한 발화를 할 때도 이 서비스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커버리지를 정말 무한정 넓혀가지고 하다 보면 다른 서비스하고 충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제습기 켜야 돼? 뭐 이런 발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뭐 습도를 알려주는 어떤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오늘 제습기 켜야 돼? 라는 걸로 우리가 발화를 확장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제습기 켜줘라는 명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습기를 켜고 끄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제습기 켜줘, 오늘 제습기 켜줘, 오늘 제습기 켜야 해?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인텐트로 묶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런 발화는 그러니까 제습기 켜줘나 제습기 켜야 돼, 제습기 켜야 되는 제습기 날씨 알려줘, 오늘 날씨 알려줘 하고는 사실은 매칭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발화 패턴을 고려를 하되 너무 또 지나치게 많은 거를 또 넣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뭐 약간 디스앰비게이션에 대한 건데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만드는 플레이 내에서는 이런 이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전체 서비스들 간에 디스앰비게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모호성에 대한 이슈가 있죠. 예를 들어서 뽀로로 틀어줘라고 하면 우리는 뽀로로 음악을 틀어야 될까? 뽀로로 동영상을 틀어야 될까? 뭐 이런 약간 모호한 사항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플레이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맞게 매핑을 시켜줄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드시는 서비스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려해서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음악과 그다음에 뭐 뉴스를 동시에 제공해 준 어떤 한 플레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뽀로로 틀어줘라고 했을 때 유튜브 음악을 틀어줄 거냐, 뽀로로 뉴스를 틀어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하나의 룰을 정해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그 리스판스를 줄 때, 어떤 답변을 줄 때 이 답변을 어떻게 줄 거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아리아 뭐 이렇게 뭐 해줘 했을 때 아리아가 하는 답변이 조금 딱딱하고 기계적인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날씨를 알려주는데 날씨 DB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도 맑음 뭐 이런 DB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TTS로 그대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오늘 날씨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또 맑겠습니다. 이런 게 나가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오전에 맑고 오후에 맑고라고 왜 두 번 말해야 되나. 그냥 오늘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대화의 TTS의 어떤 그런 그 리스판스를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그런 말하는 어투를 어요체로 할 거냐, 뭐 입니다체로 할 거냐도 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가 갖는 저희 어떤 그 페르소나는 약간 친절한 그런 비서 그런 느낌이라서 어요체를 저희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 알려줘 했을 때 오늘 날씨는 뭐뭐뭐입니다 보다는 오늘 날씨는 뭐뭐 해요, 뭐 맑아요, 뭐 감기에 유의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어요체를 하는 걸 좀 선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문장을 다 요로 했을 때 어색한 상황들도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주식 알려줘 이랬더니 오늘 삼성전자 주식은 27만 8천 원이에요. 약간 이상한 거죠. 이 타겟이 주식을 물어보는 거는 약간 30, 40대 이상의 약간 그런 것을 타겟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니다체를 써도 허용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어요체를 쓰지만 뭔가 니다가 필요한 거에서는 섞어서 쓸 수 있다. 같이 써서 어쨌든 사용자 느끼기에 좀 자연스러운 그런 발화 TTS가 나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TTS 길이라고 해서 이 그래프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좀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문장을 하나를 들려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누구야? 이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쩌고 막 이렇게 길게 나오는 문장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음성으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면 지루해 나 더 이상 안 듣고 싶어 라고 할까? 혹은 길이가 어느 정도나 짧으면
아 얘는 무슨 정보량이 왜 이렇게 적어? 뭐 전해주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생각할까를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대략 이제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숫자는 지웠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지루함을 느끼는 그 수준이 그 300자, 그러니까 줄넘김을 포함해서 줄넘김이죠. 글 띄움을 포함해서 300자를 넘어가면 사람들이 지루하다고 느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 140자 이하로 어떤 뭐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면 물론 요건 이제 어떤 백과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려줘 했더니 140자 이내로 뭔가 알려주면 아예 좀 정보를 좀 더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족한데 이렇게 느끼고 한 300자를 좀 넘어가면 아예 좀 긴데 뭐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백과 정보를 알려주는 그 속성상 요 수치가 좀 큰 성향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만드시는데 거기서 나오는 어떤 TTS가 뭐 어떤 백과성이라고 할지언정 300자 넘어가는 답변이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말을 좀 짧게 줄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TTS 길이를 너무 길게 가져가면 지루함을 느끼는 거고요. 볼륨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턴 다이얼로그라고 해서 이제 아마도 만드시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싱글턴, 한 번 뭔가 내가 물어보면 얘가 한번 답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번 계속 뭘 물어본다거나 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인데 사실 이 앞부분은 저희 상위단의 정책이라 크게 상관은 없고 결국 이런 멀티턴의 이 여러 번 연속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될까는 저희가 좀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무한정 길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답을 계속 뭔가 한 번 하고 그냥 추론해서 그냥 이럴 거야 생각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답을 내는 것도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어떤 그 연속 대화에 그걸 줘야 되고 그런 연속 대화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그 실습 과제 중심으로 예제 중심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크게 요약하면 각 상태별로 이렇게 뭐 어떤 UX적인 이슈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볼드로 돼 있는 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웨이커워드 얼마나 잘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인보케이션 네임이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의 발화 패턴을 얼마나 커버하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이제 발화 어터런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사용자가 뭐라고 발화할지를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놓는 그런 것들을 그걸 얼마나 잘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리스판스, 그러니까 TTS를 어떻게 잘 이해하기 쉽고 듣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인터랙션에 대한 멀티턴 대화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요 크게 네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오늘 제가 향후 이따가 설명드릴 좀 중요한 이슈고요. 일단 후에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